경기의 득점보다 무대의 함성이 훨씬 더 컸다. 미국 현지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관중이 남긴 이 한마디는 그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2026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NBA 올스타 주간의 한복판, 미국 농구 팬들이 1년 중 가장 뜨겁게 달아오르는 그 무대에 낯선 이름이 올라섰습니다. 코르티스. 미국인 대부분이 발음조차 낯설어했던 이 이름을 두고 현지 매체들은 빌보드 차트를 강타한 K-팝 센세이션. 이라는 소갯말을 붙였습니다. 무대가 시작되자 코트를 가득 메운 함성은 놀랍게도 경기 중에 터진 득점 장면보다 더 크게 아레나를 흔들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 심장부에서 데뷔한 지 반년밖에 되지 않은 한국 신인 그룹이 그날의 주인공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무대는 그동안 세계 정상급 아티스트들만의 자리였는데 어떻게 이제 막 데뷔한 소년들이 그 한복판에 서게 된 걸까요? 도대체 이 5명의 소년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미국 프로스포츠 의 성역이라 불리던 그 무대를 밟게 된 걸까요? 그날 아레나에서 벌어진 일을 하나씩 되짚어 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코르티스는 2026년 NBA 올스타 주간에 하나도 아니고 2개의 무대를 밟았습니다. 먼저 2월 12일 로스앤젤레스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NBA 크로스오버 콘서트 시리즈의 헤드라이너로 올라섰습니다. 크로스오버는 올스타 주간 나흘 동안 열리는 NBA 최대 규모의 팬 축제 무대입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월 14일에는 NBA 올스타 셀러브리티 게임의 하프타임 쇼를 장식했습니다. 이 두 자리는 모두 K-팝 아티스트로서는 사상 최초의 기록입니다. NBA 역사상 그 어떤 한국 그룹도 이 무대의 헤드라이너로 그리고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으로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코르티스는 자신들의 대표곡 지오와 FAC 하이원을 연달아 쏟아냈고 What You Wanna와 조이라이드 같은 곡으로 미국 관중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이들이 보여준 에너지는 데뷔 반년차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노련하고 당당했습니다. NBA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들을 아시아 지역 셀러브리티 프로그램인 프렌즈 오브 더 NBA로 공식 지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단발성 공연 한 번으로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앞으로 NBA 경기와 각종 행사에 함께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만들어가는 정식 파트너로 이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가 데뷔 반년차 한국 신인 그룹에게 이 정도의 무게를 실어준 것 자체가 이미 예사롭지 않은 신호였습니다. 이 무대가 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는지를 이해하려면 미국 프로스포츠의 하프타임 무대가 어떤 자리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미국 4대 프로스포츠의 대형 이벤트 무대는 오랫동안 미국 팝과 힙합의 슈퍼스타들만이 밟을 수 있는 성역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정상급 경력을 쌓은 세계적 아티스트들, 미국 대중이 자국의 자존심으로 여기는 스타들이 그 자리를 채워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전설들이 그 무대를 거쳐갔습니다. 미국인들에게 그 무대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자국 대중문화의 최정점을 상징하는 명예의 전당에 가까웠습니다. 외국의 신인이, 그것도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룹이 그 무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은 그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그 자리는 오랜 세월 검증된 슈퍼스타들에게만 열리는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장벽, 문화의 거리, 낮은 인지도, 외국의 신인이 넘어야 할 벽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코르티스 앞에서는 그 단단하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런데 코르티스는 어땠습니까? 이들은 빅히트 뮤직, 즉 방탄소년단을 배출한 HYB 산하 레이블의 세 번째 보이그룹으로 2025년 8월 18일에 막 데뷔한 5명의 소년들이었습니다. 마틴, 제임스, 주은, 성현, 건호. 무대에 오른 시점을 기준으로 데뷔한 지 채 6달도 지나지 않은 그야말로 신인 중의 신인이었습니다. 거대한 골리앗의 무대에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다윗이 올라선 셈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운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르티스는 멤버들이 직접 작사와 프로듀싱에 참여하는 그룹이고 그룹 이름부터가 정해진 선 밖으로 색을 칠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남이 정해준 틀을 그대로 따르기보다 자신들만의 색깔로 무언가를 새로 그려내겠다는 각오가 이름 안에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틀에 갇히지 않겠다는 이 소년들의 태도가 결국 아무도 넘지 못했던 선을 넘게 만들었습니다. 데뷔 반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들이 쌓아올린 성과가 미국의 그 높은 문턱을 넘어설 명분이 되어준 것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데뷔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스스로를 작은 그릇에 가두지 않았던 태도가 이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5명의 소년들은 무대 위에서 자신들이 그 자리에 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실력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해외의 반응은 무대가 끝나기도 전에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유력 매체 포브스는 이 행사에서 공연한 최초의 K-팝 아티스트. 라며 그 역사적 의미를 정면으로 짚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 방송사는 NBA 올스타 주간이 코르티스와 함께 K-팝 조이라이드를 즐겼다. 고 전했습니다. 현장을 지켜본 이들은 코르티스 팬들이 새벽부터 줄을 섰다. 고 증언했고 멤버들이 무대에서 내려와 팬들과 마주하는 순간
함성이 귀를 먹먹하게 할 정도로 커졌다. 고 그날의 열기를 묘사했습니다. 낯선 한국 신인의 무대에 미국 현지가 이렇게 뜨겁게 반응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매체와 팬들이 앞다투어 이 소식을 전했고 온라인에서는 이 무대의 영상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K-팝이 또 하나의 벽을 넘었다는 평가가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낯선 이름이 하루아침에 세계인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팬들이 이 소식에 함께 환호했고 한국의 신인 그룹이 이렇게 빠르게 미국 무대를 밟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관객의 구성이었습니다. 인종도, 성별도, 나이도 제각각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낯선 한국 신인의 이름을 함께 외쳤습니다. 백인도, 흑인도, 어린 학생도, 나이 지긋한 어른도 저마다 다른 배경을 가진 이들이 하나의 무대를 향해 같은 함성을 보냈습니다. 코트 위 선수들의 득점 장면보다 무대 위 다섯 소년의 몸짓에 더 크게 반응하는 미국 관중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언어의 장벽도 문화의 거리도 그날 그 아레나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무대는 결국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이 장면이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들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고 K-팝을 처음 접한 이들이 손을 높이 들어 박자를 맞췄습니다. 무대 하나가 서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 그 자리를 지켜본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국적도 나이도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순간에 같은 감동을 나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음악이 가진 가장 큰 힘일 것입니다. 이것이 왜 단순한 공연 한 번을 넘어서는 사건인지 그 파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코르티스는 데뷔 앨범 컬러 아웃사이드 더 라인즈로 빌보드 200 차트 15위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2025년에 데뷔한 신인 그룹 가운데 유일하게 빌보드 200에 진입한 기록이었습니다. 첫 달 만에 스트리밍 1억 회를 넘겼습니다. 이런 성적을 낸 신인이 곧바로 미국 프로스포츠의 최대 축제 무대로 직행한 것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년 아니 수십 년의 경력을 쌓아야 겨우 문을 두드릴 수 있던 자리를 데뷔 반년차 그룹이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한 그룹의 성취를 넘어 K-팝이라는 장르가 미국 주류 문화의 한복판에서 지금 어떤 위치에 올라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제 K-팝은 미국 시장의 변방에서 잠깐 화제가 되는 손님이 아니라 가장 큰 무대의 주인공으로 초대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코르티스의 이 무대는 앞으로 또 어떤 후배 그룹들이 같은 문을 두드릴지에 대한 기대까지 함께 열어젖힌 사건이었습니다. 하나의 벽이 무너지면 그 뒤를 따르는 이들의 길은 한결 넓어집니다. 코르티스가 넘어선 그 선은 다음 세대의 K-팝 아티스트들에게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멈춰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봅니다. 코르티스라는 이름은 라인 밖으로 색을 칠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정해진 선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다섯 소년의 다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정말로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한국의 작은 연습실에서 시작된 꿈이 데뷔 반년 만에 태평양을 건너 미국 프로스포츠의 성역까지 가닿았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수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며 이 다섯 소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실력과 무대가 국경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신인이라는 이유로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무대의 크기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다섯 소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 벅찬 순간을 만들어낸 것은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오직 이들이 갈고 닦아온 실력 그 자체였습니다. 연습실에서 흘린 땀, 무대를 향한 간절함, 그리고 자신들만의 색을 지키겠다는 고집이 이 모든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이 소년들은 불가능해 보였던 이야기를 현실로 바꿔놓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방탄소년단이 열어놓은 길 위에서 또 한 세대의 소년들이 자신들만의 색으로 그 길을 한층 더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무명이던 이름이 오늘 세계 무대에서 불리고 낯설던 발음이 함성이 되어 아레나를 가득 채웁니다. 미국이 발칵 뒤집힌 그날의 함성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마주할 무대는 또 얼마나 더 커져 있을까요? 선 밖으로 색을 칠하는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겨우 첫 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데뷔 반년 만에 미국 프로스포츠의 성역을 밟은 이 다섯 소년이 앞으로 그려나갈 그림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음악이 세계의 가장 큰 무대를 물들이는 이 놀라운 여정을 오래도록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넘어설 다음 선은 또 무엇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오늘 미국 아레나를 가득 채운 그 함성이 언젠가 세계 곳곳에 더 큰 무대로 번져나가는 날을 상상해 봅니다. 낯선 이름이 익숙한 이름이 되고 놀라움이 자랑이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소년들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